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프로젝트 이름 먼저 바꿔야겠다. 까먹기 전에 좀 해놓고, 얘도 한번 확인해주고, 잘 바뀌어 있네요. 이게 우리가 패스를 따로 건드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이거는 무시하면 되고, 자, 일단은 저는 지금 홈메인 서블릿 2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름을 좀 바꿔볼 거예요. 여기를 구구단 서블릿이라고 바꿔보죠. 이름 바꿀 때는 내가 바꾸고 싶은 애 클릭 그리고 F2 누르시고 바꾸면 돼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뭐라고 뜨는 것들은 이거 바꿀 때 이 클래스 명만 단순히 파일명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얘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같이 바꿔줄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냥 얘 하면 됩니다. 그럼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홈메인 2 경로도 다른 경로로 좀 해보죠. 또 홈에 구구단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이름을 제가 구구단이라고 했다는 건 실제로 이 경로 타고 들어왔을 때 구구단을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것 때문에 화면에 이러한 문구가 그냥 나와요. 그럼 우리가 구구단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채우는 거를 어떻게? 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8단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8단.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8단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자, 그 밑에는 내용 어떻게 넣어요 이제? 또 어펜드? 이 뒤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기본으로 돼 있었던 걸 우린 보긴 봤죠? 이렇게 해서 컨텍스트 패스까지 나오는 걸 보긴 봤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 8 곱하기 1은 8 여기까지만 해놓고 일단 볼까요? 우리 브라우저가 여기 있다. 가서 홈 메인 2가 아니니까 홈에 구구단 서버가 안 켜져 있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줄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놔서 그렇지 사실 얘는 엄청 좁아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는 한글이 안 나오는 문제랑 또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조금 더 뒤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줄이 안 바뀐다. 그럼 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역슬래시 n. 우리가 자바에서 줄 바꿈하는 거 역슬래시 n이었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리로드 되는 거 기다렸다가 줄 바꿈 하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불편해요. 쓰기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이 어펜드를 계속 붙여가면서 이거 하나씩 늘린다라는 게 너무 불편하고 가독성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뒤로 붙을 거잖아요. 이거 8 곱하기 9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다가 8 곱하기 1은 8. 이렇게 하죠. 자, 결과를 보면 리로드 되는 거 기다렸다가 보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맞아요?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든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예요. 이런 식으로 정적인 콘텐츠 뿌릴 거였으면
애초에 그냥 HTML로 문서 만들어 놓고 그거 띄워도 되잖아요. 다를 게 없죠. 우린 굳이 지금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웹서버까지 구축해 놓고 이런 걸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를 입력할 수 있게 할 거고, 입력을 받은 결과로 해당 단을 보여주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출력문을 이렇게 화면에 그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단순히 콘솔에 찍을 때 출력문 9줄 넣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가장 첫 번째, 지금 제가 8단을 할 거예요 라고 정해놨으니까 망정이지 5단을 할 거예요 하면 얘네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바뀌는 값을 알바가 놓을 게 아니라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자바예요. 이 파일은 JSP 파일인가요? 이거? 이거 구구단 서블릿.자바예요. 자바 파일이에요. 클래스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써오던 거. 그렇다라는 건 요 안에서 당연히 자바 문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클래스의 일종이고 우리가 클래스 안에 만들어 놓은 메서드 안에서 지역 변수 만드는 건데 이게 안 돼? 말도 안 되죠. 자바인데. 얘는 자바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팔 대신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출력문에서 프린트 F 쓰면서 서식 지정자를 사용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출력이 아니니까, 콘솔에 출력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다른 방식인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콘솔 출력이 아니라 화면을 그리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자를 써야 된다라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씁니다. 프린트 F가 아니라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애로 앞에다가 우리가 프린트 F에서 쓰던 방식처럼 넣어주고 변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자, 저는 구구단을 찍을 거니까 여기에는 단, 여기에는 곱해지는 수, 여기에는 곱한 결과 이런 식으로 넣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우리 9개 다 안 찍을 거라고 했어요. 구구단 어떻게 찍었어요 우리? 자바에서? 환복문 가지고 찍었죠? 환복문 여기 쓸 수 있어요? 응, 자바니까. 이러면 8단 나오지 않을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문제 없죠?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아직 없어요. 왜? 8단밖에 못 찍잖아요. 저는 분명히 아까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을 보낼 수 있게 할 거고, 그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를 가지고 구구단을 찍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8이라는 지금 8단이 찍혀 나온 이유는 얘 때문인데, 이 값은 사용자가 정하나요? 지금 개발자가 정한 거죠. 우리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5단을 원해. 그럼 얘를 5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서버는 또 리로드가 돼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결국 사용자한테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 웹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몇 단을 원하는지 같이 보내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활용해서 구구단을 찍어줘야 하는 상황.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나 몇 단 원해 라고 말을 안 하면 당연히 우리는 몇 단 줘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고 몇 단을 원하는지 말했을 때는 해당하는 단을 찍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우린 지금 이런 걸 해야 돼요. 변수 사용하는 거, 반복문 쓰는 거 문제 없다는 건 확인을 했지만 얘가 이제 유도리 있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브라우저가 여기 있다. 자, 사용자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요청도 한번 좀 세세하게 쪼개볼게요. 이것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아서 이 http 라고 하는 이 부분은 http 프로토콜이에요. 이건 규칙입니다. 이거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얘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논해예요, 논해.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부터인데, 자, 구분을 좀 해볼 겁니다. 웹서버를 가지고 설정하는 부분과 우리 그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설정하는 부분을 좀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내 IP를 말하는 거예요. 127.0.0.1이나 로컬호스트나 같은 말이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자, 제가 브라우저에 이 로컬호스트 부분을 제 IP로 바꿔요. 똑같아요. 전 지금 5단으로 바뀌어 있어서 5단이 나온 건데 이렇게 들어와도 결국에는 똑같은 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건 그냥 지금 내 입장에서는 로컬호스트도 되고 127.0.0.1도 되고 내 IP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랑 같은 화면 볼 겁니다. 이거 치고 들어오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로컬호스트 부분만 이걸로 바꾸면 돼요, IP로. 이거 비대면 분들은 안 돼요. 대면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여기까지는 웹서버가 직접 설정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는 우리가 웹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클래스 파일 가지고 설정을 하긴 해요. 여기다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설정을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설정을 읽고 실행하는 건 얘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청을 이 친구한테 보낼 거고 이 서버한테, 이 서버가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보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서 웹서버가 받은 다음에 이 패스까지 들어왔어? 이 포트에 이 패스까지 왔어?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거 너한테 있네? 너가 일해.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얘가 해요. 얘가 웹서버가. 그리고 넘겨요. 그럼 여기 넘겨왔을 때 네가 해라고 누구한테 지목을 하면서 네가 해 했기 때문에 걔는 나 일할 차례네? 일하고 돌려줬어. 나 끝났어. 그럼 얘가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직접적인 설정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다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이거를 주소를 좀 돌려보자면 진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용자는 지금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요청이 이거예요. 웹서버한테 보내는 게. 여기에는 나 몇 단 원해 라는 정보가 있어요? 없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모니터를 이 브라우저를 뚫어져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네이버를 원해. 이게 아무것도 못하죠. 그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사용자도 그걸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걸 사용자가 할 수 있게 매뉴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매뉴얼을 만드는 걸 떠나서 일단 기능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단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할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보내는 이 요청에다가 물음표라는 걸 하나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방식이에요, 방식. 제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뭐가 좋을까? 자바, 본문 이런 거 하나 검색해봤다고 해볼게요. 자, 도메인이고요. 서치예요. 물음표 나왔죠? 그 다음 뭐가 자꾸 쓰여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제가 쓴 거는 단에 equal 7이었는데 Q가 단이랑 똑같은 역할이고 equal이 같은 역할이고 자바가 이 7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플러스로 엮여 있는 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7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웹사이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요청에다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심어 놓은 게 주소에 노출되고 있죠. 주소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제가 검색한 거에 대한 문구가 여기에 쓰이게 되는 건데 그냥 모든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그쵸? 그냥 노출을 시킨 겁니다. 자, 이게 이 서블릿 안에 있는 두 get이라고 하는 get 방식으로 브라우저랑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자, 요청 주소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값들을 사용자가 세팅하는 그런 값들을 주소에다가 다 때려 박아서 주소를 길게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 넘겨준 걸 받을 때 두 get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get 방식의 통신법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두 포스트라고 하는 친구를 지웠어요. 자, 그 친구는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 쓰는 건데 포스트로 통신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걸 다 숨겨줘요.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get과 포스트 방식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당장은 포스트 방식을 안 쓸 거라서 두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삭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한테 이런 요청을 보낸다면 우린 지금 두 get 메서드를 쓰고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받았을 때 우리가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내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경로까지 넣어준 다음에 물음표 그리고 얘가 일종의 변수 역할이에요. 이 뒤에 넣는 이 값들이 얘가 변수 역할이고요. 얘는 값이에요. 값. 그러니까 단이라는 변수한테 7이라는 값을 넣어서 지금 요청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은 하나만 보내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쌓여도 돼요. 엄청 많아도 돼요. 그때 이 요청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마다 구별을 지을 때 %%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어요. 구분자만 잘 넣어주면 돼요. 이것만. 자, 직접 한번 해보면서 보죠. 일단 사용자가 단이라고 하는 정보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게끔 이런 주소를 입력한다라고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지금 당장은 여기다가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받아서 쓰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는 안 해요.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정보 어디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블럭 씌운 이만큼이 뭘 뜻하는 거예요? 블럭 씌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요청이에요. 요청. 이거 자체가 요청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요청이잖아요. 이 전부가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요청을 이렇게 보냈던 거고 지금 요청에 이런 정보를 추가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청은 똑같아요.
얘는 요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청을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누구?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점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안에다가 저는 얘를 넣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세팅한 값, 요청에다가 세팅한 이 값을 우리는 파라미터로 받아다 쓸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걔 파라미터 안에,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파라미터 가져와 이거잖아요. 파라미터 가져올 건데 이름에 제가 단을 넣었어요. 이 단은 얘가 단이니까 이 이름과 일치해야지 이거에 맞는 정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이제 웹 환경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레게먼스라는 말보다는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인자라는 말보다는 알규먼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지금 이것도 요청에 파라미터 세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넣는 이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기도 해요.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이 세팅이 여러 개가 돼 있으면은 해당 쿼리 스트링들을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져온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온 결과 뭐 남겠어요? 7 남겠죠. 가져온 거니까. 여기 지금 7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못 쓰죠, 우리. 재활용 가능해요? 안 되죠. 변수에 담아야겠네요. 자, 얘 숫자니까 제가 int 타입으로 얘는 input 단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고 넣어 보려고 해볼게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맞아요. 맞는데 일단 에러를 보면은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지금 스트링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 여기 숫자인데 왜? 자, 요청에 쌓이는 이런 파라미터들, 쿼리 스트링들은요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무조건 문자예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스트링으로 받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숫자를 받긴 받았으니까 이 친구를 그냥 쓰면 안 되나? 안 되죠. 왜? 여기 연산을 못 할 텐데. 연산만 없으면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산을 못 하잖아요. 문자 곱하기 숫자를 어떻게 연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쓰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문자열을 정수로 형변환하는 방법. 파스인트 인티저점 파스인트 이걸 사용해서 이 안에 인풋 단을 넣어준다. 그럼 얘는 형변환을 해서 다시 단이라는 변수한테 주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서 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거 새로 고침하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시간 잠깐 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퀴즈 같은 걸 하나 드릴 건데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 제가 작성한 이 코드 부분을 아직 안 따라치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각만 해보셔도 돼요. 자, 사용자가 요청을 이렇게 넘겼다라고 했을 때 나는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15까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 어떤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드가 따라치신 분들은 그냥 코딩을 해보셔도 되고 이거 안 따라치신 분들은 생각만 해보셔도 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사용자가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더 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를 요청을 보내서 결과를 보려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단만 변해요. 단만. 리밋이 효과가 없어요. 안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러면 받을 수 있게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무조건 스트링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request.get 파라미터 해서 여기 이름이 리밋이었습니다. 받아왔어요. 근데 얘도 우리가 숫자로서 활용이 돼야 되니까 왜 숫자로서 활용이 돼야 돼요? 여기 곱하기 같은 연산 하는구나.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은 바로 합시다. 인티저 점 파스인트 그래서 인풋 리밋 평변환까지 해주고, 자, 이제 얘를 어디다 써야 돼요? 리밋을 반복문 쪽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요청 주소가 리밋까지 들어있는 상태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15 곱하기까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당연히 값을 바꿔도 잘 될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건데 한글 깨지는 문서 해결할 거, 한글 깨지는 문제 해결할 거고요. 그걸 하면서 간단하게 조금 더 틀어볼 겁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리스폰스에 set content type 해놓고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유출을 한번 해보죠. set content type 메서드인데 뭐 하는 메서드일까요? 네, 컨텐츠 타입을 세팅하는 메서드입니다. 어떻게? 여기로 인자로 받은 내용대로. 자, 텍스트 슬래시 html이요. 얘는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친구 100%로 봤을 때 글자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텍스트예요. 그냥 텍스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텍스트 그 자체. 왜? 그냥 텍스트를 우리가 화면을 그리고 있으니까 텍스트로. 근데 이게 없었을 때 그랬다라는 거고, 이게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밑에 쓰여져 있는 모든 텍스트를 난 이제부터 HTML 문법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HTML로서 해당 텍스트들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기본적인 인코딩이죠. 문자열에 대한 인코딩 UTF 파일로 세팅할 거야. 자, 서버 리로드가 끝나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용은 나와요.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데 줄바꿈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조금 커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웹상에서 기본 텍스트랑 HTML 텍스트는 다르거든요. 약간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줄바꿈 안 되는 게 좀 더 큰 변화니까. 줄바꿈이 왜 안 됐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화면을 그리는 텍스트들을 더 이상 그냥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HTML로 판단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실제로 이 글자들을 그려주는 친구들은 이거랑 이건데, 얘네 때문에 그려지는 애들을 HTML로 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얘는 누구 문법이에요? 자바 문법이죠. HTML에서 줄바꿈 누구로 해요? BR 태그. BR 하고 이제 우리 아까 emit 설치했으니까 BR 쓰고 컨트롤 E를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태그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런 거 하려고 emit을 받은 거예요. JSP 파일 안에서는 뭐 탭으로도 되고 컨트롤 스페이스도 되고 되긴 하는데, 이렇게 자바 파일 안에서 태그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BR 컨트롤 E, 컨트롤 알파벳 E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R E 하면 이게 섞였네요. 이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 되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F4 눌러보면 리로드가 아직 안 됐어요. 됐다.
줄바꿈이 다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부터 얘네들은 HTML 문법으로 관리가 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텍스트는 아니에요. 화면을 그리는 텍스트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HTML 문법이니까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리로드가 됐고 변화가 없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바꿈을 잘 하고 있어요. 왜? div는 블록 요소니까. 자, 그럼 이걸 활용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태그 안에 속성을 하나 연 거죠. 스타일 속성. 그리고 컬러를 서식 지정사 뚫어놓고 얘가 치환되게끔 이렇게 치환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보낼 때 여기 뒤에다가 얘도 한번 바꿔보죠. 2단이고 25까지 여기다가 블루 안 먹었네? 네? 아, 컬러 안 넣었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세미콜론도 찍어주긴 해야 돼요, 원래. 자, 지금 글자색을 바꿨죠. 이거 인라인 CSS잖아요. 이런 것도 변수 처리 가능하다.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가 골드 같은 거 리로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됐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제 HTML 문법으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화면을 그릴 때 HTML 문법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홀다운표를 썼는데 사실 우리 인라인 CSS 쓸 때 홀다운표 아니고 쌍따옴표 썼거든요. 근데 여기 쌍따옴표 열면 이거 앞뒤로 막힌 거라 다칠 거잖아요. 활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얘를 끊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쌍따옴표를 넣고 싶은 거죠. 그럼 얘를 앞에다가 역슬래시 하나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이 쌍따옴표가 그냥 문자 쌍따옴표로서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리로드 얼른 되라. 된 건가? 확인이잖아. 아, 됐다. 자, 이렇게 홀다운표를 써도 인식해 주는데 만약에 쌍따옴표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앞에 역슬래시 하나 붙이면 이렇게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그 쌍따옴표를 닫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서 쌍따옴표를 인식해 준다. 우린 실제로 여기서 까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div 태그 이 코드로 인해서 그려진 이거를 까볼 수 있는데 여기 쌍따옴표 잘 들어가 있죠. 그죠? 얘를 홀다운표로 다시 바꿔보고 빨리 되라. 변화는 없지만 소스 보기로 보면 여긴 또 홀다운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둘 다 활용이 가능해서 가능한 건데 우리가 쓰다 보면 쌍따옴표를 열었지만 안에서 홀다운표를 또 열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서로 활용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한 이 페이지 소스 보기 이거는 컨트롤 U예요.
컨트롤 U 누르면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지 소스가 나옵니다. 줄바꿈은 이거 누르면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얘를 안 주면 뭐라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줬을 때는 안 준 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안 줬다고 바로 이렇게 에러가 나버린다는 건 상당히 좋지 못한 일이에요. 심지어 3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뭐 하나만 줬어요. 이것도 뭐라 해요. 그리고 2개를 주는데, 이래도 뭐라 해요. 근데 웃긴 건 얘는 뭐라 안 해요. 자, 지금 제가 뭐 해본 거냐면 다 없을 때 당연히 뭐라 했고요. 2개만 줬을 때 뭐라 했을 때 리밋을 빼봤어요. 얘 빼고 컬러랑 단을 넣어봤어요. 뭐라 했고요. 지금 단이랑 리밋 넣고 컬러 빼니까 컬러는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다음 시간에 얘가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